안녕하세요. 웅동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6,5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260만 원 손실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도 본전까지 내려왔지만 다행히 환차액이 크게 올라가 있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3,7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기준 총 2억 4천만 원 수익 중입니다. 제 자산도 최고점 대비 약 2억 정도 수익이 증발한 상황을 유지 중입니다. 자, 현재 이틀 연속 상승해주면서 일단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찐 반등이냐 일시적인 반등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은 지금 찐 반등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고 쌍바닥 또는 계단식 하락을 더 보여줄 것이라 생각하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어제는 왜 반등한 걸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 하락에 대한 본질이 해결되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되었는데요. 솔직히 뭐 그리 좋은 발표는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지난달 수치는 심지어 더 하향 수정되며 미국의 소매가 확실히 둔화 조짐이 보인다 라는 우려를 한 번 더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발표가 워낙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 정도면 좀 선방했다. 또 지금 이 정도는 경기 침체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과 어제 시장에서 트럼프는 장중 이틀 연속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S&P 500도 조정장에 진입하니까 기막히게 그때부터 현재 시장이 열렸을 때 잠깐 입을 잠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크게 하락했던 패턴을 보면 반등 시도해보려고 하면 트럼프가 강경하게 관세 발언 내뱉으면서 10% 플러스 10%다. 25% 플러스 25%다. 바로 내일부터 관세 시행한다. 다시 내일은 또 유예할 것이다. 이러면서 말 그대로 시한폭탄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지쳐 보일 정도였으니 말이죠. 다만 제가 아직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이번 조정장의 핵심인 관세 불확실성이 하나도 해소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잠시 조용해졌을 뿐 해소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 케빈 헤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4월 2일까지 경제의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그 이후엔 해소될 것이라고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 4월 2일부터는 불확실성 해소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미리 반영한다면 주식시장 선반영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번 반등이 찐 반등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트럼프나 베센트 또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와 관련해 불확실성, 강경한 발언을 하는데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인다면 관세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가 입을 한번 여는 것을 보고 투자자들이 어떤 해석을 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중요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과 관련해서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 투자업계에서 35년 동안 일한 베테랑입니다. 그런 그가 현재 시장 조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좋은 세금 정책,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에너지 안보를 이루게 된다면 시장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하는 일은 미국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네 정책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조정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급격한 경기 침체 또는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입니다. 또한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우리의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이 조정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전환기일 뿐 이게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급격한 경기 침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이걸로 치닫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물론 경제 예측, 금리 예측, 시장 예측 모두 다 무의미하긴 합니다. 그래서 베센트 역시 코로나 팬데믹 때를 예로 들며 경기 침체가 없다는 보장은 없다. 그 누가 코로나 팬데믹을 예측할 수 있었냐라는 말을 했죠. 솔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해서 오히려 전 긍정적으로 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 역시 웅줍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시장은 정말 많이 걱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노랜딩, 소프트 랜딩, 골디락스 기대감으로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는 시나리오로 계속 우리의 계좌를 따뜻하게 해줬었는데요.
그런데 주황색 그래프를 살펴보면 갑자기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처럼 급격히 밑으로 꺾이고 있고,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주가 추이처럼 갑자기 밑으로 고꾸라지는 주가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 네, 투자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을 정말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역대급 불확실성입니다. 가장 최근 2022년 금리 인상할 때 25bp냐, 50bp냐, 75bp냐, 이걸로 진짜 큰 불확실성을 주었고, 언제 금리 동결로 할 거냐로 정말 큰 불확실성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2022년 금리 인상 불확실성, 경기 침체 불확실성 때에 비하면 지금은 귀여운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2020년 코로나 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풀리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러면서 엄청난 불확실성을 줬었고, 대체 언제 세계가 살아나나 싶었는데 결국 코로나 불확실성도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불확실성도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인드로 바라보면 그냥 지나가는 장마에 불과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조정장이 하락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단순 조정장으로 끝나는 거라면 6개월 뒤, 1년 뒤에 매우 높은 확률로 상승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조정장이 하락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조정장으로 끝났던 12번의 데이터를 보면 6개월 뒤, 1년 뒤에는 12번 중 12번 모두 100%의 확률로 더 상승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락장으로 빠지냐, 아니면 단순 조정장으로 끝날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과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9번의 조정이 찾아왔었습니다. 조정장으로 진입하고 1년 뒤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2022년 하락장 때만 제외하면 9번 중 8번 모두 1년 뒤 매우 크게 주가가 상승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냐? 웅덩이에서 싸게 무릎 아래에서 줍줍하면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웅덩이에서부터 상승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좌 상승이 남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웅덩이에서 웅주 분할 매수해야 한다 라고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빨간색의 하락폭을 보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48%도 있고 가장 안 떨어진 애는 마이너스 2%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8% 정도가 매년 하락폭이 가장 많았다는 게 보일 겁니다. 즉 평균적으로는 매년 14% 정도 하락하지만 오른쪽에 그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매우 높은 확률로 주식시장은 초록하게 크게 상승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올해 S&P 500과 나스닥은 올해 수익률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도 올해 상승으로 마감한다면 올해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내 계좌 상승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거냐 아니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째려봐야 합니다. 아마 시장은 1분기, 2분기 GDP 쇼크에 대해 어느 정도 선반영,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는 3분기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지켜보면서 현금 비중으로 대비를 해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 현재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직은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웅덩이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남들보다 싸게 웅주 분할 매수해서 남들보다 더 자산을 크게 불릴 겁니다. 저와 멤버십 분들은 이미 기회를 잡고 있고 이번 반등 시작 구간에서 드디어 비중을 높일 매수 신호가 포착되었다. 일시적인 반등일지라도 매우 좋은 웅주 타이밍으로 보인다. 금요일에 직투로 비중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좀 평소보다 비중을 높여서 분할 매수해도 괜찮다 라는 자료를 금요일에 공유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회를 잡고 있고 웅주 분할 매수를 진행하다가 기회가 평소보다 좋게 왔을 때 평소보다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미 버스는 날 두고 출발해버립니다. 주식시장은 반복되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껄무새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상대성 자본주의 게임에서 우리는 이번에도 남들보다 앞서 나갈 겁니다. 남들보다 더 자산을 빠르게 불리고 남들보다 더 자산을 크게 불려야 자본주의에서 남들보다 여유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스스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얻게 되실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남들과 다른 선택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건지 항상 돈에 쫓기는 삶을 살 건지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자산은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제가 뭐 통찰력이 있다고 개별 종목에 투자하거나 개별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만심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장 그 자체에 투자하며 최소 7년을 외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지수 추종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QLD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대폭락,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하락장까지 모두 다 때려맞고도 QLD를 18년 동안 보유만 하셨다면 무려 5,300%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아무 때나 매수하면 안 됩니다. 원금 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원금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웅덩이에서만 줍줍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버텨내고 이번에도 웅줍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금융자산 10억을 곧 보여드릴 테니 저와 끝까지 함께 가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